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민석입니다. 먼저 올해 시험을 치르시고 이 강의를 혹시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이제 막 시험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또 부동산 세법이 올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 자, 올해 시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년보다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비교적 좀 중상의 그런 난이도 문제로 나왔고요. 또 비교적 문제 지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 가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법도 이제는 우리가 물론 2차 과목에 비중도가 낮은 과목이긴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접근해서 할 과목이 아니라 정말 연초부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의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좀 보면요. 토탈 아시다시피 16문항입니다. 자, 올해 나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일단 조세 총론 분야에서는 한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뭐 예년과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그 조세 총론 분야 중에서는 조세 불복 문제가 오랜만에 또 출제됐습니다. 물론 우리 강의 수업 시간에는 제가 문제풀이 때나 뭐 백선 특강 때나 조세 불복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학습하신 분들은 잘 접근했을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서류 송달 문제도 과거에 한번 기출됐었다가 그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우리가 한 번 기출됐던 단원은 다시 꼭 출제를 할 수가 있다.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 이걸 또 이번에도 입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취득세 내용입니다.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바로 취득세 부가징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문제 형태로 그동안 출제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올해도 이런 종합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비교적 한 문제, 많으면 2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종합문제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한 2문제. 그래서 우리가 겸용주택에 대한 구분 문제, 그래서 한동이냐 한국에 대한 구분 문제, 종합 문제. 특히 좀 특징적인 건 올해 좀 문제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 종합 문제 형태를 출제를 많이 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보통 한 문제꼴로 출제됐는데 2문제 나왔고요. 올해 우리 뭐 특강 시에도 예상한 대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주로 출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내용이 또 출제됐고요. 역시 이제 양도소득세 뭐 가장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한 5문항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 부당행위 계산부인. 자, 우리가 2월 과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 우리 예상한 대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결정 문제, 계산 문제 형태로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와 관련된 징수환급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문제가 이렇게 가로놓기 문제로 과거에 가로놓고 거기에 숫자가 뭐 들어가니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백선 특강 때도 제가 그런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실어서 가로에 뭐 들어가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세가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만 자 가장 좀 난이도 있는 계산 문제 간주 임대료의 특징을 묻는 문제보다는 올해 아예 계산 문제 즉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손대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요거를 뭐 현명하게 접근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 소득세 종합 문제 내용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기타 소득세 2문제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 16문제 내용 중에 보니까 자, 특징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일단 시험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종합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을 아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단원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이 문제가 풀리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가 전반적으로 시험 지문이 길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푸는 속도를 늦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간주 임대료 계산 문제, 쉽지 않은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실거래가 방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만 암기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풀어낼 수 있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옥석을 가리셔서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남은 문제들 위주로 접근을 빨리 하신 분들은 침착하게 풀어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10개에서 13개, 어떤 분 14개까지도 이렇게 맞춘 내용들을 저희 제가 관리하는 그 밴드를 통해서도 많은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좀 상당히 심리적인 좀 위축이 왔을 텐데 또 침착하게 접근하신 분들은 막상 또 시험 채점을 해보니까 네, 생각 이상으로 문제를 맞추셨다.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무리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돼도 침착하게 풀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를 빨리빨리 옥석을 가려서 하신 분들은 또 소개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특징이 틀린 지문 찾는 문제보다는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 지문이 길게 출제한 거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어요. 즉, 옳은 지문 찾아라, 지문 길게 하게 되면 시간을 그만큼 빼앗는 그런 전략이었다. 출제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침착하게 접근하셨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많은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34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이번 시험도 과거에 기출되었던 단원들에 대한 내용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문제를 변형해서 좀 깊이 있게 출제된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역시 출제위원들은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시험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즉 70% 이상은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제 부동산 세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지금 내용도 모르는데 이걸 풀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을 때는 이 기출문제를 꼭 푸셔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같이 풀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와 연결된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자, 어차피 시험은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참고 자료로 해서 이 참고 내용을 갖다가 응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주제에 파생되는 중요 개념들을 반드시 비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정리 충실해야 된다. 역시 이번 시험도 기본적인 개념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평소 기본 용어를 중심으로 개념 정리를 하신 분들이 이번 시험에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중요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목 간의 중요사항, 납세모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자, 이걸 통해서 비교 정리해 둬야 됩니다. 이제 세법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맨 처음에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지금 취득세 납세모자 내용이야? 재산세 납세모자 내용이야? 그게 그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강의가 숙지된 상태에서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비교해서 납세모자는 납세모자끼리, 과세대상은 과세대상끼리, 과세표준은 과세표준끼리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쫓기셔서
학원에 나오셔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의지로 혼자 계획표를 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 강의를 듣고 그냥 이렇게 듣는 걸로 끝내버리시면 이게 실력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펀펀세법 2라는 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대신 훈련도 시키고 관리도 해드릴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역시 올해 시험도 이 펀펀세법 2를 매일매일 제가 올리는 문제, 물론 이론 또 이런 걸 통해서 반복 학습하신 분들이 현장 가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올해도 좀 용기를 내서 또 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펀펀세법 2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검색하셔서 이거는 B번이 있어요. B번. 자, B번은 5532번이 되겠습니다. B번은 5532.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제가 게시할 거냐면요. 복습 지문 출제라든가 주말 평가, 반복 학습 중심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 합격하는 요령이 뭐냐? 기본 중요 개념을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하신 밴드에 매일매일 그런 내용들이 뜰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 1일 학습, 그 다음에가 또 1주차에는 요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말에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습을 가로놓게 뭐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 강의 때는 OX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약 자료를 통해서 가로 채우기를 통해서 심화 강의 때는 이런 주간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복습지 6실론에는 틀린 지문 바르게 고치기. 자, 이게 이번 시험에 보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시고 이론 정리가 되셨기 때문에 틀린 지문을 고치기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런 개념을 또는 용어를 헷갈려 하는구나. 이걸 자꾸 이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실제 시험 가서 그 지문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올해 시험에서 보면은 이제 옳은 것은 이런 긍정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지문은 옳은 거고 나머지 4개의 지문은 다 틀린 거거든요. 이걸 빨리빨리 골라내는 그런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객관식 문제 세 문항을 3분 내 풀기. 3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3분 동안 보통 우리가 2분 40초에서 3분 내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실전 연습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객관식 문제니까.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정세법 내용이라든가 세목별 비교 정리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EBS 강의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시고 또 그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단련해 가시면서 저랑 1년 동안 함께 하시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제 실력자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저를 믿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또 이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밴드를 통해서 계속 관리해 드릴 테니까 함께 우리 3, 4회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저의 열심과 이거 합쳐진다면 충분히 아무리 아까 뭐 좀 시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요 33회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 4회 시험 또 준비하시는 분들, 수험생분들께서는 또 본 강좌 시간에 또 뵙고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